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빛과전자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5.1%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빛과전자 오늘 분봉 흐름상 갑작스럽게 급락을 연출해줬었는데 딱 이 구간에서 갑자기 이 대한광통신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급락이 연출됐었던 구간이 분명하게도 연출됐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내용의 속보가 나왔었냐면은 CNN 트럼프 몇 주 전보다 전투재개 더 진지하게 고려라고 하는 내용의 속보가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갑작스럽게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발생시키거나 아랫꼬리를 말아올린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빛과전자 지금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가져가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었던 만큼 도대체 어떻게 그 트레이더 K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직전에 딱 매수 타점을 잡아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의 투경 매매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매매법이 너무나도 잘 먹히다 보니까 돈 1,000만 원씩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깜짝 사람 놀래키지 말고 이전에 있었던 8,100원 그냥 무난하게 뚫고 신고가 흐름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으로 추천을 드릴 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바로 어제 이렇게 폭등 흐름을 보여줬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로 대응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이렇게 쏟아져 들어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어제 개인분들이 이렇게나 130만 주 가까이 매도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추천을 받아보시면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빛과전자가 못 올라가게 걸어막지 않게끔 댓글에다가는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오늘 갑자기 급락 흐름이 연출되다가 다시 한번 지금 지켜봐주고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종가상의 5일선 위에서 잘 지켜봐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한번 틀어봐주는 와중에서 지금 추세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목 매수 타점을 들어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흐름 자체는 과거에 이 로봇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급등 흐름이 연출되기 이전에 연출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표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휴린로봇의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휴린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다가 상승한 것을 절반 정도 반납하는 구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수복해주나 바로 올라가주나 싶더니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개미를 털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중간중간마다 흔드는 구간은 연출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을 연출해 줬었던 바로 이 휴린로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란과 관련한 내용의 이슈는 다시 한번 잠잠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특히나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가 타격이 크게 올 뿐이지 그 뒤로는 사람들이 좀 무감각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접어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 빛과전자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이 바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휴린로봇의 어떤 구간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급등 흐름 전에 나오는 개미 털기가 진행되는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세가 무섭게 유입이 되면서 전고점을 뚫고 날아가는 날은 어떤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투자 경고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놓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가운데 일단 우리가 항상 짚어봐드리고 있는 바로 이 미국장에서의 광통신 종목들의 흐름을 먼저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루멘텀 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마켓에서 1.4%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추세상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윗단에서 잘 버텨봐주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코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오히려 양봉을 세워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봐주시면 되겠어요. 다른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낙폭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전자는 오히려 눌러봐준다라고 했을 때는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도 매수 타점을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이 투자 경고 매매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고, 설명 이어나가기 이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바로 이 투자 경고 매매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이유로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종가상 잡아가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급락이 한번 연출이 됐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면서 4일차까지 수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 올라가면서 이 10일차까지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부근까지 바짝 갖다 대놓거나 오히려 넘어가는 케이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서 차가 난 바로 이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 사례를 보여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도무지 믿으실 수가 없다 보니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인 바로 이 원익홀딩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 원익홀딩스라고 하는 종목 정말로 무섭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로봇 대장 종목으로 올라왔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바로 3번이나 먹혀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처음으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투자 경고가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4일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공시사항을 먼저 확인을 좀 시켜봐 드려야 되는데, 자, 어떤 날의 공시사항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9월 12일에 공시사항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고 되어 있고, 원익홀딩스 9월 12일 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요, 열흘차 때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열흘차까지 해서 그 이후로 투자 경고를 해제시키지 않으면서 수년시키다가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다시 한번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어서 다음날 같은 경우에도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줘 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원익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께 이 공시사항을 너무 다 체크를 해봐드리면은 우리가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확인을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에 원익홀딩스의 공시사항을 한번 체크를 해봐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보니까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고 났으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말씀이면서 이 투자 위험까지 들어가 버리면서 원익홀딩스가 거래가 정지됐었던 상황인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원익홀딩스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급락을 맞이하면서 여기서 투자 위험이 해제되면서 투자 경고로 썼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는 내용은 바로 이 주가가 약세 패턴에 있을 때는 최대한 4일차에 가깝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강세 패턴에 있는 케이스에서는 살짝 눌림목 이 구간에서의 2일차 때를 공략해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약세 패턴에 있었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4일차에 최대한 가깝게 종가상의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마저도 뚫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길게 놓고 여러분들께 확인을 해봐드리면은 바로 이 구간에서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따라서 매수,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면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원익홀딩스의 케이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내가 원익홀딩스만 보면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맞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우리기술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자,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버리면서 바로 이 1월 22일 날 이 캔들에서 지정이 됐다 보니까 2에서 4일차 때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 이렇게 투자 경고를 해제시켜 놓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상한가로 들어갔었던 우리기술, 다시 한번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구간은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2일차 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가가 강세 패턴에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우리 기술 말고 딱 한 가지만 더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그럼 우리가 이 제형솔루텍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간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구간에서 투자 경고로 들어가 버리면서 그 이후로 정말로 미친듯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바로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도 바로 투자 경고로 들어갔었던 때가 언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투자 위험 종목이 지정 해제되면서 4월 30일부터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4월 30일이라고 하면요, 바로 이날 이 캔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2에서 4일차 때 이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튀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이렇게는 지금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이 너무나도 잘 먹히다 보니까 이 투경매매법을 가지고 1000만원씩 또 받아가면서 유료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오픈을 해봐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특히나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빛과전자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연출됐었던 딱 이 구간에서 이거 여러분들 개미털기다 굉장히 수상하다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이전에 이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때가 바로 언제라고 여러분들? 3주 전에 4월 16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조회수가 16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인데,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핫다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인데, 그 물량을 누가 여러분들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31만 주를 흡수해가면서 외국인은 아예 매도로 대응하지도 않으면서 터치도 하지도 않았었던 이런 상황은 굉장히 여러분들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가를 철저하게 물량 장악을 하면서 자전으로 올리다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그 핑계로 한번 과하게 개미를 털어주면서 전환사채 물량의 29만 주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시켜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거의 한가에 가깝게 밀렸었던 4,500원 구간에서 이거 개미털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바로 저 트레이더 K라고 보시면 되겠고, 딱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나가기 직전에 바로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던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바로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3일 전인 5월 8일날 제가 4,4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이전에 아무래도 일정이 너무나도 빠르게 도래한 만큼 지금 구간에서의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집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지금 구간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수의 타점으로 삼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렇게 급등 흐름이 연출되기 바로 직전의 날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에 대해서 분명하게도 말씀드렸던 만큼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개미털기를 당하느냐 마느냐가 갈려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구간에서의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도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과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갈릴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로 앞전에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이 빛과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주가가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5일선 부분까지 눌렸었던 딱 이날의 3월 18일 날에 연관주 대한광통신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었던 빛과전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빛과전자를 검색해봤을 때는요, 보시다시피 3월 18일 날에 빛과전자를 148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매도 타점 같은 경우에는 4월 16일 날 이 시가 이탈 패턴이 나온 이후로 말아 올려주지 못하고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 시가가 이탈되는 걸 지켜보면서 리테스트 영역에서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린 이후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바로 5월 4일 날 5,090원 영역에서 드렸었던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딱 이 구간에서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이 빛과전자가 흔들어주는 구간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도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튀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이날의 공포 기억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다시 한번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 제가 이전에도 매도 타점을 드렸던 만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드릴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저단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이렇게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빛과전자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던,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린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빛과전자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란을 타격할 준비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갑작스럽게 변동성을 만들어 내줬었던 우리나라 시장이지만 지금 바로 이 광통신 종목들 미국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흐름으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빛과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이 연출되는 케이스에서는 제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는 케이스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가져가시자라고 분명하게도 짚어봐 드리겠지만,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상승 출발하기 이전 단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눌림목 매수 타점을 오히려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케이스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미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을 준다라고 해도 고작 지금 5일선 부근까지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케이스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대응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바로 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에 반해서 이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3,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려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1,000원까지 정말로 쉼없이 올라왔었던 구간이 단기적으로 연출이 됐었던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다 보니까,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종가보다 높은 구간에서 종가 마감할 시에는 바로 투자 경고로 진행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2에서 4일차까지 잠시 수그렸다가 다시 한번 돌아 올라가는 케이스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빛과전자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튀어서 올라왔었던 것처럼 올라왔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빛과전자는 지금 구간에서 내가 굳이 매도 타점을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눌림목 매수 타점을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빛과전자는 지금 광통신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거 매출이 뭐 나오긴 하는 겁니까? 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고 있을 때 이렇게 좋은 내용의 속보가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빛과전자 1.6T 광트랜시버 하반기 매출 발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히나 여러분들 바로 이 빛과전자를 비롯한 광통신 종목들이 바로 이렇게 실제로 실적이 이슈가 되면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서 버텨봐주고 있는 바로 이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오늘 이 프로그램이 매도한 물량을 지금 누가 받아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가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오히려 눌림목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어제 기준봉이 출현을 해줬었고, 지금 이 기준봉의 하단 부분까지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으면서 이 딸려 올라오는 21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 자체가 지금 바로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구간에서의 투자 경고를 완벽하게 해소시켜놓고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가를 흔들면서 상승 흐름을 연출시켜 줄 텐데,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말이 있다시피 이렇게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하는 구간에서의 단기적인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서 잡아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앞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충분히 급락 사태도 연출시켜 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구간에선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내용을 안내를 드릴 빛과전자라고 보시면 되고, 5644-2656번으로 빛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빛과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실시간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자, 오늘 빛과전자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빛과전자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